영감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곳 환영합니다. 영감님입니다. 허지원 교수님의 실패에 우아할 것이라는 정신의학 칼럼의 일부로 오늘의 영감님 문을 엽니다. 잦은 실패 경험으로 만성적인 무력감과 공허함을 겪는 시기에도 당신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실패했고 무쓸모한 사람이라는 과거의 기억은 명확한 근거나 디테일 없이 무턱대고 당신을 규정해버립니다.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불쾌한 존재였을까? 내가 정말 살 이유가 없을까? 나는 그동안 계속 불행했을까? 모든 일이 실제로 실패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간 습관처럼 과잉일반화하고 파국화한 막연한 세계와 나의 실제 사건들 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에 대비되는 뭔가 행복에 대단한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것만 같아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 그것이 한편으론 걱정이지만 원래 행복은 그런 거였습니다. 소소함. 홀로 소소하게 행복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행복은 원래 그런 거네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 그러니까 추구하기보다는 발견하는 것. 오늘은 어떤 행복을 발견해 볼까요? 영감님, 첫 번째 여행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날이 이렇게 무더워지면 생각나는 여행지는 시원한 바다죠.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디로 떠나는 여행이 생각나세요? 저는 생각나는 여행지가 몇 군데 있어요. 통영, 속초, 부산, 그리고 제주도? 작년 이맘때쯤에 케어풀팀은 제주도를 제법 길게 여행하고 왔거든요. 10박 11일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를 10박 11일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케어풀팀의 여행은 조금 특별한 편이라서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무척 즐거웠던 여행이었죠. 케어풀팀의 여행은 왜 특별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먼저 케어풀팀은 고생을 사서 하는 편입니다. 거의 고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지난 제주 여행에서는 백팩을 메고 올레길 코스로만 제주도를 여행하겠다라는 패기를 보였다가 갖은 고생을 다 했고요. 자연 속에서 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길이 잘 다듬어진 관광지보다는 벌레들이 많고 울퉁불퉁한 외진 숲속의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운영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운영 시간인 말 그대로 자연이 운영해주는 여행지들에서 보내는 여행은 특별하죠. 케어풀팀은 그런 자연 속에서 보내는 바캉스, 자캉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캉스는 호캉스만큼 편하고 안락하지는 않지만 호캉스보다는 감탄할 일이 조금 더 많고 호캉스보다 깊은 여운을 준다는 점에서 무척 매력적입니다. 케어풀의 영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든 자캉스가 시작될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싶을 때는 영감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영감님으로 언제든 오세요. 첫 번째 영감님은 지난 제주도 자캉스에서 깨달았던 깊은 여운의 한 조각, 양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산섬,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00배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 크죠? 그리고 이렇게 큰 시칠리아 섬에는 제주도 오름과 같은 화산체가 약 25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칠리아 섬의 100분의 1의 면적인 제주도에는 몇 개의 오름이 있을까요? 정답은 368개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주도를 정말 신비롭고 가치 있는 섬이라고 평가한대요. 작은 섬에 이렇게나 많은 오름들이 존재하니까요. 해설을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368개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름 하나씩 오르면 1년이 간다고 하셨거든요. 언젠가 꼭 그렇게 하루하루 오름을 오르면서 제주도에서 1년을 꼬박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을 들은 후 바라본 제주는 좀 더 신비롭고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원래 여행을 다녀오면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곤 하잖아요. 그런데 자캉스를 다녀오고 나면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제법 좋습니다. 자연이 알려주는 깊은 지혜가 마치 오래된 삶의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케어풀 팀이 자연 속에서 감탄을 하며 영감을 받는 여행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자연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보고 깊이 감탄하고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서 각자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주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건 몰랐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일에도 잠시 멈추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잠시 멈추어 생각을 하고 미묘한 감정들로 시간을 채우면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저거 그거다. 몰랐다면 지나쳤을 그 무언가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날 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멀리 있지 않구나 생각하게 되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아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잦아질수록 자주 즐거워질 수 있으니 소확행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어풀 팀이 제주 자캉스에서 새로 찾은 소확행, 양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제주도에 양아가 그렇게나 많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하는 편인데도 양아라는 식물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양아는 외떡잎 식물인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생강과 샐러리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식감이 난대요. 주로 장아찌를 많이 담가 먹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식재지만 일본에서는 식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주도 곳곳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양아가 아주 많습니다. 양아가 제주도 특산물일 만큼 많대요. 재미있는 건 양아가 많은 곳은 과거 집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양아는 제주도 말로 양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제주의 초가집에서는 처마에 이 양해를 뺑 둘러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가 많은 곳이 집터라고 추정하는 거죠. 초가지붕 밑에 이 양해를 심고 봄에는 양해의 새순을, 가을에는 양해의 꽃봉오리를 먹었다고 해요. 잎도 꽃봉오리도 먹을 수 있으니 먹을 게 많지 않았던 옛날 제주에서 식용으로는 최고였겠죠. 잎도 꽃봉오리도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데 양해는 초가지붕 밑이나 담벼락 아래 메마른 땅에 심어놓기만 하면 누가 돌보지 않아도 무성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돌이 많고 흙이 적은 데다가 농사짓기에 기후도 좋지 않은 제주에서 심어놓기만 해도 절로 잘 자라주는 식물이라니 양해가 얼마나 기특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초가집은 기와집과 달리 물바지가 없어서 비가 오면 짚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처마 밑에 흙을 파이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흙이 유실되는 거죠. 돌이 많고 흙이 귀한 제주에서는 속상한 일이었을 텐데 이 양해를 처마 밑에 심어만 놓으면 빗물 때문에 유실되는 흙이 방지가 되었대요. 또 양해는 생강과 샐러리의 향과 식감을 모두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향이 났겠죠? 덕분에 파충류나 양서류, 각종 벌레들이 이 향을 굉장히 싫어해서 개구리나 뱀, 다양한 벌레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지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연 해충 퇴치제 역할도 살뜰히 했던 거죠. 이쯤 되면 옛날 제주 사람들에게 양해가 얼마나 고마운 식물이었는지 또 얼마나 기특한 식물이었는지 알만합니다. 그래서 곁에 가까이 두었을 테고 많이 심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수없이 많은 양해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케어풀팀은 양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푸르른 잎부터 고운 꽃봉오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비처럼 흘러내리는 어떤 슬픈 일에도 행복이 유실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 해로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참 근사하겠다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곁에 있으려 힘주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곁에 오래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양화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요. 나도 저 양화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저 양화처럼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앞으로 제주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가 양화를 볼 때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의 씨앗들 덕분에 이렇게 영감님 한 편을 쓸 만큼의 글도 써보고요. 고운 생각들로 정제된 이 글들을 입 밖으로 내어볼 수도 있었던 거겠죠. 제주에 널려있는 양화를 보고 나도 양화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양화로 한 편의 글을 적고 영감님의 하나를 녹음하는 지금까지 저는 양화 덕분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했습니다. 역시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영감님에 놀러오신 모든 분들 각자의 세계에서 양화처럼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무더운 이 여름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할 일들로 하루하루를 뜨겁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감님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